네, 한 주간의 주간 증시 특징 섹터들 꼽아서 전략까지 연결해드리는 위클리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섹터들을 꼽아주셨을지 먼저 첫 번째 섹터부터 만나보시죠. 네, 내년을 주도할 반도체입니다. 네, 어제 수출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는데 이 ICT 쪽에서 지난달 수출액이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제는 가시적으로 업황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들 들어볼게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뭐 반도체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FOMC 뭐 금리 동결이 이미 예상이 됐었던 것들이고 네.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금리 동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전도표에서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쵸. 4주기표 다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 시장 특징은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 수혜 섹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 가격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라는 부분들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STO도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임즈도 상승이 나는데 그 흐름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수혜가 되는 부분이 기술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 반도체 좀 제한시켜서 아이디어를 가져가지 마시고 앞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가 제가 볼 땐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진짜 풍력 오늘 태양광까지 이 섹터가 정말 오랜만에 부각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저한테 숙제가 또 되는 게 그러면 풍력 태양광 다음에 또 금리나 수혜주가 뭐가 될 건가라는 것도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함정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빠진 상황이라서 네 빠져버린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그 어쨌든 뭐 얘기를 다시 원점으로 다 가져오게 되면은 금리나 수혜주를 계속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이제 반에서 1등하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운동에서 하는 1등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가 당연히 1등이 될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은 얘기가 그동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죠.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나온 소식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12월 달에 ICT 수출 요게 이제 64억 불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17개월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거를 봐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반대지 않습니까? GDP의 80%가 수출이기 때문에 어느 품목들의 수출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이 주목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ICT 수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수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17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이 증가를 이끈 요인들이 분명인데 그 증가 요인이 또 결국 메모리라는 거죠. 근데 네. 그 메모리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두 기업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도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 요 고민이 있잖아요. 맞죠. 삼성전자 선택할 것이냐, SK 하이닉스 선택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또 당연히 이제 최근에 또 하이엔드 디램 쪽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또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HBM도 그렇고 DDR5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가 대장이 될 것 같고 주가 흐름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가 지금은 대장이고 그와 파생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시세가 나고 있지만은 또 순환매가 올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본다면 이제 다음 또 중소형주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정말 실수 없게 만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섹터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메모리가 반등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도 HBM 수요와 또 연관이 있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을 주셨는데요. 손 팀장님은 그러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생각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이 반도체란 이야기를 사실 15분 만에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죠. 제 핵심 네. 요약만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 줄 평은
긍정적인 종목 차별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차별화 장세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단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차별화 장세라고 했으니까 매수가 긍정적인데 종목 선별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왜 전문가는 반도체 이렇게 좋은데 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까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반도체가 좋은 건 아는데 반도체들이 정말 빠르게 순환이 돌고 있고 대장급 종목들은 음봉이 찍히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뭐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음봉이 나오고 있고 그 뒤를 쫓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반도체가 11월부터 12월 이제 11월 말까지 정말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당연히 HBM3가 있었죠. 근데 이제 산타랠리가 오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코스닥 반도체 IT 하드웨어는 기관의 매도가 거의 2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던 반도체 장세에 맥점이 잡혔죠. 그 뉴스는 챗 GPT의 대항마, 구글 제미나이 출시가 뉴스 나오면서 그때 다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이 제미나이 나노가 온디바이스 AI에 탑재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대장을 된 겁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이제 이 코너는 이제 일주일이나 앞으로 일주일의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하셔서 제가 좀 특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네덜란드에 방문한다. 그래서 ASML과의 뉴스, 투자 뉴스, 그 다음에 이제 협력 관계에서 동맹 관계로 격상하겠다. 그러면서 또다시 반도체 관련 종목 강세를 보인 다음에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을 본격화하면서 특허를 4건을 기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AI를 내장하는 갤럭시 S24의 가우스랑 제미나이 GPT-4 중에 무엇을 할까? 솔직히 답은 나왔다라고 판단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AI가 가우스니까 가우스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분은 약간 그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아니다. 가우스도 할 수 있지만 제미나이도 할 수 있다. 이런 분하면서 확실하게 반도체 관련해서 투심을 꾸준하게 이어주고 있다. 이제 반도체는 사실 이제 실망감으로 떨어지긴 힘들 것 같아요. 대외 변수 악화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차익 신호로 떨어질 텐데 일단 전자보다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나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정말 좋은데 이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단기적인 차익 신호 나오고 순환매가 돌면 다시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를 봐야 되냐? 반도체 장비, 후공정 테스트 이쪽을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 종목들은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아직 외인과 기관의 수급 살아있으니까 이쪽을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부각 시점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들어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보고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 강세였거든요. 그 모건스탠리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은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스마트폰 이제 출하량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스마트폰에 AI 칩이 적용이 되고 그 막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AI 서비스가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가우스가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왜 굳이 콕 이렇게 모건스탠리 얘기를 꺼냈냐면은 그 작년 2022년도 9월 26일인가요? 그때 당시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거라 믿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48쪽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부터 뭐 어떤 게 갔냐면은 바로 간 게 이제 엔비디아. 지금 상당히 이게 많이 엔비디아 갔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시아에서 탑픽 종목 3종목을 제시했는데 한 종목은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IT는 모건스탠리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적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 선지장님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콕 끼어든 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모건스탠리가 어쨌든 이제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그 AI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수혜주가 발생되면은 그쪽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 드리고 마음속에 한 종목인데 아직 말씀드리고 싶진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밀당을 하시네요. 네. 보이는데요? 네,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좀 보면은 또 반도체 이런 이 부각시기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이 손 팀장님의 말을 이렇게 또 뺏어 오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정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종목은 어떤 네. 거 보세요? 저 이제 오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네.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제 13만 9천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 13만 9천 원이거든요. 9천 원인데 일단 15만 원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아침에 모 방송에서 15만 원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5만 원 돌파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5만 원 돌파는 이제 기정사실로 보고 네. 과연 이제 얼마까지 갈 것인가 이게 참 관건이어서 봐집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하이엔드 디램 쪽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삼성전자보다 독보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좀 왜 이렇게 뒤처진지 잘 모르겠는데 HBM3 얘기를 해보게 되자면은 지금 12월 12일 날 모 이제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3 대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공급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공급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이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들어갈 이제 HBM3E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공급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인데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많이 늦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개인적으로 좀 분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하기는 어떤 그 첫 발을 디뎠다 정도 이제 걸음마 수준 정도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게 이제 어찌 보면은 완전히 공급 계약을 했다라기보다는 최소의 성능 요구치, 네.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조건, 요거 정도 이제 충족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최저 이제 성능, 어찌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최소 성능 요구, 여기에 테스트가 통과가 된 거고 정식 계약은 언제 될지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HBM3는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HBM3E 같은 경우도 공급이 유력하고 HBM3-4까지도 네. 이제 엔비디아랑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DDR5 같은 경우도 이제 10나노급 4세대 DDR5 디램 같은 경우도 이미 인텔 쪽으로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인증을 받은 상황들이고 그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CXL이잖아요. 맞죠. CXL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DDR5 디램 기반의 첫 CXL 메모리 샘플을 이미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공급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인텔이 이제 그 DDR5 그 CXL이 지원이 되는 서버용 CPU가 내년에 양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HBM도 그렇고 DDR5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은 예전에는 항상 이제 1등을 노리는 2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이엔드 디램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1등을 뒤집은 2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SK하이닉스가 이제 2위 자리에서 좀 탈피를 할 수 있을지 토픽으로 제시 주시면서 최근에 핫한 테마 다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정 이사님이 길게 하셨어요. 네. 네, 손 팀장님이 네. 보고 계시는 뭐 후공정 테스트 이쪽 말씀을 주셨는데 손 팀장님은 뭐 종목 어떻게 보세요? 멘트에서 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SK하이닉스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성장성과 변동성 굉장히 고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예외로 보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안정성은 삼성전자가 최고고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네. 일단 에로티베큐움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시류에 편승을 하면 되지만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이제 기초로 태초마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8대 공정 관련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관련 있는 기업을 좀 매매를 해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용 건식 진공 펌프의 제조 및 판매 수렵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건식 진공 펌프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태양광, 철강산업 등 기간 산업에 필요하고 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안정적 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누적 영업이익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열어서 분기 실적을 열어보시면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지만 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분기 실적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몇몇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에로티베큐는 제일 분기상으로 견조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3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2대 주주가 원래 삼성전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3대 주주 밀려났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랑 관련성이 높은 기업이다. 그게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쫓아가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번에 HBM3를 쫓아가기 위해서 용인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고 HBM 생산만을 위해서 충남 천안과 온양에 패키징 라인의 신규 라인 증설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SK하이닉스가 너무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삼성전자의 저력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서 자, 저 2차 전지 해야 됩니다. 네. 짧게 진짜 짧게 할게요. 파운드리 쪽에서 점심 먹고 다시 하시죠. 삼성전자가 왜 선단 공정에 자꾸 이렇게 먼저 욕심을 낼까요? 저 그렇게 대답을 할게요. 끝났어요. 짧게 하라 그랬잖아요. 대답하고 할까요? 짧게 하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공정을 사업 다각화 입장에서 추가할 수 있지만 본업을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저는 네. 이제 매매 관점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삼성전자도 이제 본업을 포기할 수 없지만 HBM3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HBM3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진 못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차익이 보일 때는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로 좀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판단돼요. 저는 단기적인 관점을 소개를 드린 게 아니고 수익 관점을 소개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그 갭은 충분히 좀 감안하고 지켜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저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짧게 할게요, 좀 이따가. 네, 반도체 쪽에서 일단 두 분의 의견이 확실히 좀 다르게 엇갈리고 있기는 한데요. 또 이렇게 손 팀장님께서는 삼성전자 라인으로 에로티베큐와 함께 제시를 주셨고요. 다음번에 또 반도체 2차 대전에 대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로 반도체 제시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위클리 스탁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2차 전지입니다. 증명이 필요한 시간이다 라는 이런 멘트를 주셨는데요. 먼저 손 팀장님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평가가 아님을 증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왜냐면 2차전지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수급 변화가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이제 공매도 금지되면서 좀 수급 변화가 강하게 나왔었는데 엄밀히는 고평가 영역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장에 대해서 멀티플을 몇 배를 줄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2차 전지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만 보수적인 투자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뭐 멀티플을 3배 줘야 된다, 뭐 5배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한 1.5배 이상 주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그룹주 보면은 업종포가 50 정도인데 에코프로 BM이 한 70 정도고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은 거의 90 정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저평가 매력도는 아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성장성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목표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달성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 관련해서 44조 수주를 따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이 소재 관련해서 국산화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목표뿐만 아니라 결과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리튬 생산 공정 핵심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을 둘러싼 우려, 기대를 하나 둘씩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BM 관련 종목들 보면은 바닥을 다지는 단기가 아니라 한 2주가량은 우상향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맹점이라고 생각했었던 개인 투자분들의 위주의 매수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뉴스가 나왔죠. 2차 전지에 38주 정책금융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증설을 오로지 기업, 그 다음에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이제 뭐 사채 발행하거나 유증을 하면서 아니면 쌓아놨던 유보금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38조의 정책금융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그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의 그 2차전지 관련해서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2차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관련 종목들 보면 수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수익 관점을 충분히 접근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지금 매수해서 뭐 3개월, 6개월 그냥 강홀딩 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약 기대 수익률을 10에서 15% 잡고 보유 기간을 2주에서 한 달 정도 잡는다고 하면 지금은 충분히 접근할 시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한 달 뒤에는 더 드라이빙 걸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손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정 이사님 짧게 주세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길게 할 게 없고, 이렇게 끝나면 또 이제 아쉬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 기사라서 이걸 보여드려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리튬 메탈 배터리 이슈가 좀 있거든요. 리튬 메탈 배터리 같은 경우에 UAM 쪽과 이제 연결시켜서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언론에서 단독 기사가 나온 건데 이제 현대차가 미국 SES, 그러니까 예전에 SES가 예전에 어릴 때 SES 좋죠. 근데 이거 아시면 저랑 연배가 비슷한 겁니다. 그 SES는 아니고요. SES는 아니고 미국의 배터리 기업인데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이제 현대차하고 리튬 메탈 배터리 B샘플 양산에 이제 나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좀 아이디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3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튬 메탈 배터리 이쪽 관련돼 가지고 한번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짧게 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정말 짧게 의견을 주셨네요.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은요, 손 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강원에너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는 당연히 포트에 있어야 되고 단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좀 그때 시류를 좀 봐야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강하면 전고체 배터리를 사야 되고 장비주가 강하면 장비주를 사야 되는데 오늘은 리튬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맞아요.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스 이런 종목들은 이미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그 가시화된 실적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아야 된다. 이제 뭐 제가 뭐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실체가 없는 리튬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을 분명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산업용 설비, 화공 설비, 발전 플랜트 설계 제작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자회사, 종속사인 강원 이솔루션을 통해서 2차전지 소재 수혜를 갖고 있습니다. 강원 이솔루션 이제 리튬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양극재 공정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사업 다각화, 밸류체인을 갖추겠다고 발표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투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고 강원 이솔루션이 무수수산 리튬을 12월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네. 이제 리튬 포스를 이제 그 후방을 좀 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은 아마 2024년 상반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2차전지 양극재 공정 엔지니어링 관련으로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에코프로랑 코스모 신소재를 들 수가 있고 올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차례 27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는데 내년에도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네. 뷰가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와 관련해서는 올해 7월과 10월에 꾸준하게 280억 원, 51억 원가량의 수주를 기록한 이력이 있고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수 들어오다가 최근 3거래일 기관 순매수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리튬 관련 종목들 강세 보여준다면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데 가소급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 아닐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체 있는 리튬 기업으로 강원 에너지 토픽으로 제시를 주셨고요. 정 이사님은 그러면 뭐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뭐 관련 종목으로 주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리튬 메탈 배터리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튬메탈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두 종목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시세가 좀 나왔는데 덕양산업 네. 오늘 시세에 강했었잖아요. 윗골 달리긴 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종목 이노배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 이제 스웨덴의 로스볼트라는 회사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회사 자회사인 미국의 큐버그 이쪽 회사 쪽으로 리튬메탈 배터리용 초정밀 스태킹 장비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메탈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도 그렇고 거래량도 좀 들썩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였던 그 사용처가 이제 전기차에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뭐 UAM 이쪽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뭐 거기에 휘발유 넣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본다면 이제 거기도 뭐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배터리 사양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현대차하고 SS가 좀 이제 그 합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2025년 초, 그러니까 후내년이죠. 후내년 초 양산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UAM 쪽에서는 수소차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마 UAM 쪽 같은 경우도 한 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노배터리 추천 기업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이 시간은 위클리 스탁 포인트로 주간 증시 특징 섹터들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이번 주 확실히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만한 시장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드린 전략들 잘 참고해서 종목도 잘 선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